안녕하세요, 소연쌤입니다. 오늘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여기에 있는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 내용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 버튼 사용 방법이 있어요. 이 버튼 사용 방법은 전원 켜기, 전원 끄기, 그 다음 초기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전원 켜기부터 알아보면은 여기 ON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전원이 켜지겠죠. 그 다음에 전원 끄기는 여기 Shift, 그 다음에 여기 AC 버튼 이렇게 두 개를 눌러주면 전원이 꺼집니다. 그 다음 초기화, 우리가 시험을 치러 갈 때는 초기화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초기화하는 방법은 Shift 9번을 눌러요. 그러면 클리어 하겠냐 하는 이런 안내문이 나오는데, 여기서 3번 모두 클리어 하겠다라고 3번 눌러주면은 이렇게 정말 클리어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등호를 누르면 yes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등호 눌러주면은 클리어가 되겠죠. 그래서 AC 버튼 눌러주면은 초기화가 완료가 됩니다. 이제 넘어가서 방향키가 있어요. 우리 여기 방향키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만약에 분수를 사용을 할 때 우리 분자랑 분모를 위아래로 이렇게 방향키를 이용해서 커서를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2 플러스 3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웠는데, 여기에 2가 아니라 4를 집어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커서를 이동을 해서 4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커서를 이동하는 게 방향키라고 합니다. 그다음 answer는 바로 전 결과값을 불러오기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2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5가 나왔어요. 근데 이 5를 이용해서 5 곱하기 3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5 곱하기 3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 바로 전 결과값이 5였으니까 answer를 불러와서 여기서 곱하기 3 해주면 1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SD는 소수 변환인데, 이 소수 변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만약에 우리가 루트 3 이렇게 결과값을 얻었어요. 근데 이 루트 3을 소수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SD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D 버튼 눌러주면 소수로 변환하고, 다시 눌러주면 루트 3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기본 버튼이 있고, 다음은 이 키캡 위에 이렇게 노란색이나 아니면 빨간색 아니면 보라색으로 글씨가 써져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대체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대체 기능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노란색 기호는 한번 보면은 여기 위에 노란색 글씨로 써져 있는 것들, 요거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 기호는 Shift 눌러준 다음에, Shift 누르게 되면 여기 상단에 S 이렇게 Shift 눌러졌다라는 표시가 뜨게 되는데, 요거 뜬 거 확인했으면 버튼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역함수를 입력을 하려고 했을 때 여기서 Shift 플러스 사인 이렇게 눌러주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Shift 누르고, 그럼 Shift 누른 거 보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사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사인 역함수 바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요 파이라는 거, 요거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Shift 눌러준 다음에 여기에 파이 눌러주면은 이렇게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빨간색 기호도 같이 알아볼게요. 이 빨간색 기호는 우리 알파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 위에 있는 빨간색 X를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알파를 눌러주면 여기 위에 알파가 뜹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X를 눌러주면은 입력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익스포넨셜도 같이 한번 입력해 볼게요. 알파 누른 상태에서 여기 상단에 알파가 눌러졌다는 표시가 떴으면 여기 밑에서 익스포넨셜 눌러주면은 이렇게 2가 나오게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라색 기호를 써야 되는데, 보라색 기호는 딱 두 개예요. 어떤 거냐면 여기에 있는 각도, 그다음에 여기에 복소수 기호, 요거 두 개만 쓰고 있어요. 요건 컴플렉스 모드에서 사용을 하는데, 셋업을 한번 가게 되면은 컴플렉스 모드 설정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각도를 입력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컴플렉스 모드 했고, Shift 플러스 각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Shift 플러스 각도 이렇게 하면 각도가 입력이 되겠죠. 여기서 컴플렉스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 지금부터 알아볼 거예요. 우리 계산 모드가 있어요. 계산 모드가 어떤 거냐면, 여기서 모드 셋업 요거 한번 눌러주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계산 모드가 있는데, 우린 두 가지를 많이 쓰고 있어요. 1번은 컴프 모드라고 해서 일반 계산 모드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컴플렉스 모드라고 해서 복소수 계산을 하는 건데, 이 두 가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컴프 모드는 일반 계산이나 솔브, 그 다음 미분, 적분 이런 데 많이 쓰고요. 자, 1번 한번 눌러보면은 이렇게 기본 계산 모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복소수 계산도 한번 볼게요. 복소수는 자, 여기서 컴플렉스 모드 2번 눌러주면 되겠죠. 2번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상단에 컴플렉스 모드가 실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뜨게 되겠죠. 그래서 이 컴플렉스 모드를 쓰게 되면은 복소수나 페이저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계산 모드는 꼭 자유자재로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두 번째 각도 설정도 같이 볼게요. 각도 설정은 어떻게 하냐? Shift 눌러준 다음에 셋업 이렇게 하면은 여기 각도 3번에는 디그리, 4번엔 라디안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각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60진법이고 하나는 호도법이에요. 자, 우리가 0부터 360도까지 쓰려고 하면은 60진법을 써야 되고 0부터 파이까지 쓰려고 했을 때는 라디안, 호도법을 써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나 60진법을 쓸 거다 하면 3번 디그리 눌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화면 상단에 D라고 이렇게 뜨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D라고 떠 있으면 아, 지금은 60도가 되는구나, 60진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자, 라디안을 만약에 쓰려고 했을 때는 Shift 셋업 눌러준 다음에 여기 4번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4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상단에 R 뜨는 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R이 뜨면은 0부터 2파이까지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도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우리 기본식을 같이 알아볼 건데, 자, 우리 먼저 분수랑 지수부터 볼게요. 우리 분수랑 지수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분수는 여기 있는 이 버튼을 사용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나타내고 싶다 했을 때 1 해주고 이 분수 버튼 눌러주면 바로 입력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분수는 분자 분모를 이렇게 커서로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지수인데요. 지수는 이렇게 x의 제곱 또는 x의 n제곱 이렇게 두 가지 버튼이 있어요. 우리가 제곱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 다 따로 빼놨고 여기는 n제곱을 위해서 이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의 제곱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 10의 제곱 버튼 요거 눌러주면 되겠죠.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100 나오는 거 볼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는 2의 세제곱인데 여기 n제곱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2 눌러주고 그 다음에 n제곱 버튼 눌러준 다음에 여기에 3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8이 되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자, 다음은 제곱근과 로그예요. 자, 우리 제곱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자, 루트 3 바로 이용을 해보자면 제곱근 버튼 여기 있어요. 자, 이거 눌러준 다음에 3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루트 3이 되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소수로 나타낸다고 했을 때, 자, 요거 SD 버튼 눌러주면은 1.73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로그랑 상용 로그 같이 볼 건데 전기 기사에서는 상용 로그를 가장 많이 사용해요. 상용 로그는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는데 자, 예제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여기 로그 버튼이 있어요. 자, 로그 버튼 눌러준 다음에 10의 6승 한번 입력해 볼게요. 10의 자, n제곱 버튼 눌러준 다음에 6승 자,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해주면 6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제곱근과 로그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삼각함수인데 삼각함수 버튼 여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쪼름이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삼각함수 사용을 할 때는 각도가 진짜 중요해요. 각도가 여기에 라디안이 있는지 아니면 디그리가 있는지 여기를 한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예제를 한번 보면은 사인 30도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자, 30도는 60진법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셋업이 디그리로 나와 있어야겠죠. 그래서 Shift 셋업 눌러주고 여기서 3번 디그리로 바꿔준 다음에 사인 함수를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30도 입력을 해주면 사인 버튼 눌러주고 30 자, 이렇게 해주고 등호 버튼 눌러주면은 이렇게 계산값이 나오겠죠. 근데 계산값이 2분의 1 분수 형태일 때는 여기 SD 버튼 눌러주면은 소수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 코사인 3분의 파이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코사인 3분의 파이는 호도법이죠. 호도법이라서 자, Shift 셋업 누른 다음에 여기서 4번 라디안으로 같이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상단에 여기 R이 뜨는 걸 보고 자, 이제 코사인 위에는 파이를 넣어줘야겠죠. 분모에는 3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2분의 1 나오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SD 버튼 눌러주면은 소수로 변환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역삼각 함수인데요. 역삼각 함수는 우리가 값은 아는데 각도를 모를 때 그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 이 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 역삼각 함수를 써주면 되는 건데, 역삼각 함수 어떻게 표현하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위에 노란색 글씨로 역삼각 함수 쓰여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Shift 눌러주고 삼각함수 눌러주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코사인 함수의 역삼각 함수를 물었으니까 이렇게 Shift 눌러주고 코사인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60도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여기에 D가 아니라 R이 상단에 있었다면은 3분의 파이가 들어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식이고, 자, 다음은 알아두면 진짜 좋은 팁 3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꿀팁 어떤 거냐면 절대값 사용하기예요. 자, 여기 Shift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면 돼요. 그럼 절대값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문제에서 이렇게 4 플러스 J3 같은 복소수를 주어주고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런 문제에 우리 원래는 루트 씌워준 다음에 여기에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풀었었죠. 근데 이거 절대값에다가 바로 씌워주면은 Shift 절대값 누르고 4 플러스 3i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결과값 보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공학표기 사용하기인데요. 이 공학표기를 사용을 할 때는 일단 먼저 모드를 1번 모드, 컴프 모드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리고 0.1헨리를 미리헨리 단위로 변환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자, 결과값이 만약에 0.1이 나왔다. 근데 이 결과값을 미리헨리로 바꾸려고 할 때는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누르면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승 이게 밀리니까 바로 0.1헨리는 100mH다 이런 식으로 바로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여기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이 1000만 헤르츠를 메가헤르츠 단위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바꿔주냐? 자, 1, 10, 000, 000. 자, 이런 결과값이 나왔을 때, 자, 우리는 요거를 소수점을 좌측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냐면, 자, Shift 누르고 아까 그 버튼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10의 9승은 메가가 아니라 기가겠죠. 그래서 다시 요 버튼 한 번 더 눌러주면은 10의 6승 메가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이렇게 한 번 하나하나 다 세워줄 필요가 없이 10의 6승 메가니까, 아, 그러면 이 헤르츠 단위는 메가로 바꾸면 10메가헤르츠구나 이렇게 바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은 퍼센트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자, 만약에 150에 80%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150 곱하기 자, 퍼센트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Shift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80%니까 80 Shift의 퍼센트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과값 얻어내면 150의 80%는 120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복소수랑 페이저 표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복소수랑 페이저 표현의 기본 설정은 컴플렉스 모드로 해야 된다고 아까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 셋업 들어가서 2번 컴플렉스 모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복소수 허수는 여기는 이 버튼을 통해서 i를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페이저 각도는 자, Shift에서 여기 요 버튼 눌러주면 각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는 만약에 4 플러스 J3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여기서 똑같이 4 플러스 이거 눌러주고 3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숫자 뒤쪽에다가 i를 넣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저 각도를 사용을 하는데, 이 각도는 화면 상단에 각도 표시를 한번 확인을 해줘야 돼요. 페이저는 보통 60진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린 디그리로 설정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만약에 크기가 1이고 각도가 120도인 것을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차피 1은 있으나 마나니까 각도하고 120 이렇게 해줘야겠다 하면 요거 바로 에러 뜹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숫자 1을 꼭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크기가 1인 페이저의 표현은 이렇게 각도만 쓰는 것이 아니라 크기까지 같이 나타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복소수랑 페이저 두 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플러스 루트 3i를 표현을 하고자 할 때는 자, 1 넣어주고 플러스 루트 3 해주고 루트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여기다가 i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저 이 각도 60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2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각도 표현 해주고 60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복소수랑 페이저 서로 변환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계산기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복소수를 페이저로 변환을 할 때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 Shift를 누르고 2번을 눌러봅니다. 눌러보면 여기 3번은 페이저로 변환할 때 요거를 쓰고 4번은 복소수로 변환할 때 요 4번을 쓰는 거예요.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1 플러스 루트 3i를 페이저로 변환을 하고 싶다. 그때는 Shift 2번 눌러준 다음에 페이저로 변환한다는 요 3번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3번 해주고 결과값 보면은 이 각도 60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페이저를 복소수로 변환하는 것도 한번 볼게요. 자, 페이저 한번 적어보면 이 각도 60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복소수로 변환을 하고 싶다. 그럼 Shift 누른 다음에 2번 그리고 여기 복소수로 변환한다는 요 4번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4번 눌러주면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복소수였고요. 다음에 방정식 솔브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방정식은 솔브 기능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요거는 설정은 컴프 모드, 그러니까 일반 계산 모드로 해줘야겠죠. 자, 모드 들어가서 1번으로 맞춰줍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를 설명을 하면서 같이 풀어보는 게 더 좋아서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3x 플러스 3은 15다. 근데 여기서 x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자, 우리 방정식 식을 먼저 쭉 세워요. 어떤 식으로 세우냐? 3, x 할 때는 알파 x, 그다음 플러스 3, 그다음 등호를 해야겠죠. 등호는 요거 아니고 여기에 알파 눌러주고 여기 있는 등호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15. 자, 방정식 식 다 세웠어요. 그 다음에 요 Shift 눌러주고 여기 있는 이 솔브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자, 요거 솔브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x에 관해서 푼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결과값 눌러주면 x는 4다. 이렇게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제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자, 예제 두 번째는 p제곱 플러스 400제곱은 500제곱이다. 여기서 p값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요 p가 여기 계산기에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요 x로 대체하도록 할게요. 자, 방정식 식부터 먼저 세워볼게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400제곱은 아이고 은이 요거 쓰면 안 되겠죠. 요거 쓰면 안 되고 자, 알파 등호 요거 써줘야겠죠. 그 다음에 500에 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요렇게 해서 식을 다 세웠어요. 식을 다 세웠으니까 솔브 눌러주면 되겠죠. Shift 솔브. 자, 그러면 x에 관해서 푼다는 안내문이 나오고 여기서 결과값 등호 눌러주게 되면 x는 300이다. 요렇게 결과값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솔브 풀어주면은 만약에 방정식 이항 정리 이런 거 좀 어렵다 하더라도 바로 풀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은 2차 방정식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은 여기 모드에서 컴프 모드도 아니고 컴플렉스 모드도 아니에요. 자, 어떤 거냐면 모드 셋업 들어가서 5번 여기 EQN이라고 적혀있는 요거를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걸 눌러주면은 다양한 방정식들이 있어요. 거기서 2차 방정식은 3번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을 눌러주면 요런 모양이 나와요. 자, 여기서 A가 뭐냐? X의 제곱의 개수예요. 그 다음 B는 X의 개수고 C는 상수예요.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볼게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다. 자, 이런 방정식에서 X의 해를 구하려고 할 때는
자,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 요거를 각각 보고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x의 제곱은 개수가 1이겠죠. 그러면 여기는 1을 적어주고 b로 넘어갈 때는 여기 등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등호 한번 눌러줄게요. 그러면 b값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되겠죠. 그럼 b값은 3이니까 3 넣어주고 넘어가는 건 등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는 2가 되니까 여기 2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 잘못 적었다 하면 요 커서로 이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 적었으면은 여기 등호를 한 번 더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눌러주면 x1의 값이 나오고, 자, x2의 값은 요 등호를 눌러주면 x2의 값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x1의 값은 마이너스 1, x2의 값은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2차 방정식까지 했는데 다음은 미분, 적분이에요. 자, 미분이랑 적분은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일단 기본 설정은 컴프 모드겠죠. 그래서 모드 셋업 들어가지고 자, 1번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미분을 사용할 때는 Shift 눌러주고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러줘요. 자, 이 버튼 눌러주면 여기 요 가로 안에는 식을 쓰고 여기 옆에 있는 요 작은 네모에는 x의 값을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분은 어떻게 하냐? 적분은 여기 있는 버튼 그냥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네모에는 식을 써주고 여기 위아래로 되어 있는 이 네모에는 범위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같이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미분에서 자, 2는 이렇게 적분꼴로 나와 있다. 근데 여기 이 역삼각형 요렇게 생긴 게 요게 미분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미분을 해서 이 답을 만들어야 되는 요런 문제들이 있어요. 요런 문제를 봤을 때 이거 미분하라는 거구나. 어떤 거를? x제곱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이거 x제곱을 미분을 하고 x값이 2일 때 답을 만들어줘야겠다라고 인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분부터 한번 볼게요. 자, Shift 눌러주고 미분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요 네모 안에 요 x제곱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알파 눌러주고 x 눌러주고 그다음에 제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식은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x가 언제일 때? 2일 때 물어봤으니까 자, 옆으로 넘어가서 요 네모 칸에는 2를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값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적분도 한번 예제를 같이 알아볼게요. 자, 적분은 자, 인테그랄 0에서 30일 때 3t제곱 플러스 2t dt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있는 요거를 요 네모칸 안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0부터 30이라고 했으니까 요 범위를 각각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t는 우리가 여기서 구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x로 다 치환을 해줄게요. 자, 일단 식부터 한번 적어보면 3 알파의 x의 제곱 플러스 2 알파 x 이런 식으로 식을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범위를 적어야 되는데 범위는 이 위로 가는 화살표 한번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이 위에 범위를 적어줄 수가 있겠죠. 30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가는 버튼 눌러서 여기다 0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됐으니까 결과값 구하기 위해서 등호 눌러주면 27,900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복소수랑 페이저, 그 다음에 방정식, 2차 방정식, 미분, 적분까지 심화된 내용 다 알아봤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 다 알면은 계산하는데 전혀 문제 없이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꼭 들고 다니면서 모를 때마다 이렇게 펼쳐보면 되는 겁니다. 계산기 사용법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